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은 뭐 그렇게 길게 걸릴 것 같진 않아요. 1번 이윤극대화 가설에 대한 비판의 요지를 정리하고 과연 이 비판들이 타당한 것인지를 논의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보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정말 현실경제 기업들이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예요. 비윤국소화를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선은 다하겠지만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어렵습니다. 작아도 어려워요. 작아도 이 사장님들이 좀 인원을 생각보다 많이 뽑아서 손실을 보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조금 이제 단순하고요. 뭐 위에 바로 요약 3번에 있네요. 장기 이윤극대화, 제약된 이윤극대화, 수익극대화 지금 오른쪽에 요약되어 있는 거 3번에 있죠. 그런 형태로 대체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사실 요소가 2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변수도 굉장히 많아요. 만들어 놨는데 안 팔리기도 하고 더 팔리기도 하고 현실 경제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정보들을 고려하면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죠. 그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MR은 MC의 조건이 만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가 아닌 이윤극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를 예시하라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로 1개 조건이 있고 2개 조건이 있죠. 이제 기본적인 논리부터 좀 볼게요. 현재 지금 예컨대 어떤 기업에 이제 이윤식을 도출을 해봤는데 이제 산출량에 대해서 이윤식을 도출을 해봤더니 올라가고 떨어지는 영역이 2군데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DQ분의 D 파이, 즉 이제 DQ분의 D 토탈 레베뉴 마이너스 토탈 코스트라서 MR은 이제 MR-MC가 이제 제로가 되는 영역이 보시는 것처럼 2군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2군데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일단 1차적인 조건은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를 우리는 FOC라고 합니다. FOC라고 하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두 번째 미분을 의미하는 함수를 한번 끌어내 보려고 해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0이 될 때까지 당연히 이 부분은 0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을 그대로 정밀하게 직선이다라는 이미지를 잡지 마시고 접선의 기울기 함수를 끌어내자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양수값이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양수값이 줄어들다가 이렇게 0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작은 음수에서 큰 음수로 바뀌었다가 그 큰 음수가 다시 한번 줄어들어서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음수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0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다시 양수가 커지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DQ분의 D 파이를 이렇게 기호화시켜서 만들어주면은 그래프를 이런 모양으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시죠? 어려운 작업 아니죠? 따라서 사실은 그림으로만 보면 얘가 극대화고요. 얘는 극소화잖아요. 문제의 답은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1개 조건을 도출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부분이 무조건 극대화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맥스 문제를 풀 때에도 미니멈 문제를 풀 때에도 둘 다 이제 첫 번째 1개 조건은 동일하게 설정이 되니까 2개 조건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2개 조건이 중요합니다. 여기 봐요.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우리는 기호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여기 제곱, 여기 이제 제곱의 형태로 설정하게 되는데 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값이죠. 그죠?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 미분을 했던 세컨 오더 컨디션에서 이제 음수 값이 나오면 처음에 0이었던 건 극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두 번째 DQ 제곱분의 D 제곱 파이는 양수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따라서 이거는 처음에 미분해서 0으로 만들었던 좌표가 극소화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이계 함수를 정리하게 되면은 극대화를 위해서는 MR-MC는 0이라는 함수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DQ, DMR 마이너스 DQ분의 DMC 값이 0보다 작으면 극대화가 돼요. 0보다 작으면 극대화가 되는 것이고 극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DQ분의 DMR 마이너스 DQ분의 DMC가 0보다 크면은 극소화 값이 되는 것입니다.
넘기면 어떤 조건인지 좀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MR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극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MR 쪽 한 번 더 미분한 쪽이 작아야 되겠다. 극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쪽이 커야 되겠다. 이런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윤식 자체를 조금 간결하게 문제에서 수식으로 주면은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예컨대 이윤식은 뭐 EQ 뭐 곱하기 EQ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미분을 해보시고 그게 필연적으로 음수가 나오면 내가 첫 번째 도출한 거는 이제 극대화이고 두 번째 이제 만약에 이제 양수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오케이 처음에 미분해서 0으로 만들어준 건 극소화이구나라고 정돈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이먼은 만족이윤 가설이 전통적인 이윤극대화 가설보다 더 풍부한 분석적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만족이윤 가설 정리하는 거 유치하죠. 이 정도면 됐다가 바로 만족이윤 가설 아닙니까? 의미는 있고요. 현실 설명력이 높을지 모르겠어요. 기업들이 아니 사장님 왜 매장을 안 늘려요?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식당 같은 거 이런 게 많죠. 진짜 많다니까. 그래서 늘렸다가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위험하고 지금 상태의 돈벌이가 나쁘지 않으니까 만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늘려야 되는데 또 늘리면 사람이 또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막 2배 늘리고 3배 늘리고 해버린다고요. 상당히 실제로 어려운 문제인데 경제학적 의미는 없어요. 도출할 수가 없죠. 얼마만큼 만족했는지를 함수로 꾸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이윤극대화를 메인으로 잡는 거죠. 네 번째, 이윤의 제약이 딸린 수익극대화 모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순수 독점이지만 조금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순수 독점에서 수익 곡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설정된 QP 평면의 순수 독점 기업이 예컨대 MC 곡선이 우상향한다라고 하면은 수익 곡선과 MC 곡선 이 두 개 교점으로 안 가죠. 지금 절편 똑같고 기울기가 2배가 되는 이제 MR 곡선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아래쪽에 우리가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총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수 그거하고 이제 생산자 잉여죠.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함수를 두 가지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봐요. 고정 비용이 0이면 생산자 잉여가 이윤하고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산자 잉여에서 이윤을 빼면 고정 비용이 되거든요. 반대로 하는 게 낫겠다, 그지? 생산자 잉여에서 고정 비용을 빼면은 그게 바로 이윤이 되는 거거든요. 만들면서 창출된 플러스 서플러스 가치에 고정 비용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것이 이윤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지금 상태에서 여기 MR이 제로인 점이 총수입이 극대화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절편이 아마도 총수입이 제로가 될 거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이유는 여기서 극점을 찍죠. 디테일한 그래프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이유는 원래 토탈 레베뉴보다 무조건 작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에게 그 수입 극대화 좌표를 찾으라고 하면은 이 점이에요. 이 점. MR이 제로인 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좌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설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극대화는 좋은데 이윤 극대화점을 뛰어넘어서 보통 수입 극대화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따라서 안 돼. 적정 수준의 제약은 필요해. 최소한의 이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이윤을 요청하게 되면은 수입을 극대화시키면서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달성점은 바로 이 점이 되겠죠. 그죠?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 이윤 이상으로 올리면서 수입을 극대화시켜라 라고 한다면은 수입 극대화점으로 이동을 못할 가능성도 생긴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이라는 것 뿐이에요.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기업의 이윤의 90% 과세를 하면 기업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 이건 많이들 들어보셨지 않겠나 싶습니다. 맥스, 파이, 토탈 레베뉴, 마이너스 TC. 자, 요거 산출량 몇 개로 만들까 고민하면은 바로 할게요. MR은 MC죠. 그죠? MR-MC는 제로가 되는 영역에서 Q를 결정하시게 되죠. 어려운 작업 아닙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윤세를 때렸어요. 맥스, 파이, 토탈 레베뉴 마이너스 토탈 코스트라는 이윤 전체에 문제에서 좀 많이 때린 것 같은데 90%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0.1이 바로 나의 이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일개 조건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0.1은 각각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1 mr 마이너스 mc는 0이 돼요. 그래서 산출량은 불변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뭐 직관적으로 이윤에 손대봐야 이윤극대화를 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윤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Q가 안 바뀐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셔도 되는데 결국 주관식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증명하시면서 그런 직관적인 서술을 해내시는 거예요. 경제학은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충분히 수식 없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하더라도 수식을 통해서 뒷받침하면서 설명하시는 게 답이고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력을 끌어올리면서 실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설명하시는 것이 답이에요. 결과는 설명하는 게 답이에요. 설명하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어떤 기업의 판매 촉진 전략을 검토해 본 결과 생산 단가 평균 비용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라도 얼마든지 판매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데 뭐 비중이 매우 작아요. 완전 경쟁 시장인 거죠. 이제 다음 장이지만 완전 경쟁 시장을 먼저 언급한 것인데 이것도 뭐 길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을 떠올려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이탈하기 전에는 이윤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의 좌표들을 많이 구하세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되어도 기업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장기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안 되죠. 그죠? 그때는 이제 손실을 보는 상태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에는 되고 장기에는 안 된다라는 결과만 끌어내시면 되지만 이 문장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뭐 실전에서 언급될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예컨대 문제 이제 수식을 뚝 던져주실 거고 거기에서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거 좌표 찾으라고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스텝까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진입할 것이냐, 이탈할 것이냐, 어디까지 이동할 것이냐, A시의 최저점까지 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런 논리로 물어보지 얘를 직관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7번 정수기 제조업체인 클리미사는 규모가 워낙 작아서 시장에서 형성된 대당 25만 원의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총비용 함수와 MC가 지금 아래쪽에 주어져 있어요. 총비용 함수만 주면 됐지 MC까지 주는 건 교과서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함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수기를 몇 대 생산해야 돼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MR과 MC가 일치해야죠. 그죠? MR과 MC가 일치해야 되겠는데 MR이 얼마입니까? MR이 25만 원. 25만 원. MC가 얼마입니까? 4Q 더하기 5. 단위가 안 맞나 봤더니 밑에 가로 열고 단서가 달려있죠. 비용은 10,000원의 단위였다라고 한다면 25하고 4Q 플러스 5가 일치하는 점에서 이윤극대화가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계산해서 답을 맞추는 거는 한 줄이면 되잖아요. 그 전에 아마도 MR보다 MC가 크면 산출량을 증가시켜야 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산출량을 줄여야지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가 된다는 설명을 깔아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실제로 실전에서도 서술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은 5. 이때 이윤이 얼마인지 알아내라. 총수입 마이너스 총비용 하면 되죠. 요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윤 비슷한 걸 구할 수 있어요. 예컨대 생산자 잉여의 면적으로도 대충 이윤 비슷한 면적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문제에서 이윤을 물어봤으면 뒤도 돌아볼 거 없습니다. 다른 방법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 수식 다시 꺼내서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조건 대입. 이윤을 물어봤으면 여기에 대입하시는 습관을 처음부터 만드셔야지 고정비용을 빼먹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고정비용 빼먹기 진짜 쉽거든요. 이윤식에 무조건 대입해서 도출한다가 원칙이에요. 그 정도이고 실제로 대입해서 답이 나오는 거는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고요. 25가 이윤이 됩니다. 8번 가나다사가 직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은 Q는 마이너스 2분의 1 P 플러스 200이고요. 한계 비용 함수는 MC입니다. 이건 뭐 아까 설명했던 것도 하면 되죠. MR이 크면 산출량 증가시켜야 되고 MR이 MC보다 작으면 산출량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 MR을 도출하는 거가 보통 역수요 함수로부터 끌어내지잖아요. 그래서 수요 함수를 받으면은 반드시 역수요 함수는 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때도 암산은 하지 않는다.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해왔습니다만 마이너스 2Q 플러스 400 이게 바로 이제 문제에서 역수요 함수인 것 같습니다. MR은 어떻게 구하죠? MR은? 혹시 절편 똑같고 기울기 2배가 되는 게 MR입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자, 기본적으로 MR을 도출한다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당분간은 항상 여기로 가셔야 돼요. 토탈 레베뉴를 Q로 미분한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레베뉴는 P 곱하기 Q인데, 이제 Q는 미분할 때 그냥 Q이면 되죠. 그죠? 근데 P는 미분할 때 상수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은 함수인지를 고려해서 미분하려는 변수인 Q값과 연동성이 그대로 맺어져 있는 상태까지 꺼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셔야죠. 마이너스 2Q 플러스 400 곱하기 Q. 이제는 얘를 쪼개서 항별로 미분하는 건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이제 실제로 예상대로 마이너스 4Q 플러스 400이라는 이제 MR이 나오게 됩니다. 얘하고 MC하고 일치하는 점이 정답이 된다. 이 방정식 정도는 뭐 같이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Q는 60, P는 280이 됩니다. 자, 9번. 뭐 문제가 요란하게 좀 복잡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별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 어떤 복잡한 함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윤을 세로축으로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는 보통 산출량 기호도 많이 쓰고 가격 기호도 많이 쓰는데 지금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여가량이라고 했죠. 그죠? 여가량이라고 일하는 시간으로 잡아버렸어요. 이쪽을 이제 여가로 잡아버렸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가를 이제 하나도 안 하는 경우와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희한하네. H라는 일하는 시간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파이도 커지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반대가 된대요. 현실 경제에선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초반에 내가 여가를 이제 가용 시간만큼 즐기면은 이윤이 제로가 되는데 여가를 줄인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노동을 증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윤이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은 떨어져 버린대요. 왜 그렇지? 왜? 여가를 줄이고 일하다 보니 몸이 이제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서 이제 약값이 좀 많이 들면은 이윤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죠.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존재되어 있는데 경작에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항상 이 점을 찾죠. 이윤 극대화점을 찾는데 효용 극대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윤이 높아지면 효용이 올라가고 여가가 정상제라는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여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용이 증가하게 되어서 의미상의 원점 기준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이제 이윤 극대화가 아닌 점을 선택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즐기면서 여가도 적정 수준에서 이윤도 적정 수준을 누리겠다라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수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만 복잡한 계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되겠네요. 10번. 어떤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함수는 왜 자꾸 수요함수를 또 이렇게 좀 귀찮게, 그지? 역수요함수를 줬으면은 바로 이제 MR을 도출할 수 있을 텐데. 이윤극대와 비용함수 줬습니다. 이윤극대와 산출량과 가격도 구하고 이윤도 계산을 해보래요. 이윤도 계산을 해보라는데 이거는 뭐 됐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뭐 문제에서 역수의 함수를 꺼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뭐 또 한번 해야 되는 거 말고는 앞에 있는 문제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P는 50-Q예요. 50-2분의 1 Q입니다. 근데 사실 MR을 도출하는 원칙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직선인 경우에는 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2배가 되는 게 바로 MR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 또 많이 하세요. 순간적으로 똑같이 놔두기도 하고 이제 제곱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요 곡선을 이제 놔둔 채로 막 기울기 2배로 만들고 실수 많이 하세요. 얘하고 이제 MC하고 일치하면 되죠. TC가 얼마였죠? TC가 20Q, MC는요? MC는 20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Q 스타는 30이다. 이렇게 나머지 다 대입하시면 이제 교점이 나오겠는데요. P 스타는 35가 되고 이유는 대입해보니 TR-TC에 대입해보니 450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11번 어떤 기업의 비용함수는 2Q의 제곱 플러스 300이고 이 기업이 파는 상품의 가격은 10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계속 이런 걸 내요? 이거 생략해버릴까? 하지마. 생략한다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지? 생략하지 말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이 100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MR은 100. MR은 100. 하나 팔 때마다 매출액 100 증가하게 되죠. MC는 4Q. 그죠? MC는 4Q. MR과 MC가 일치하는 점에서
100하고 4Q가 일치하려면 Q는 25 나오면 됩니까? 그죠? 그리고 이윤의 크기 계산할 때는 다시 하는 거예요. 100 곱하기 25 마이너스 TC에 대입해서 300을 빼먹지 않도록 하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안 불러드릴게요. 12. 수익곡선이 다음과 같이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익곡선과 한계수익곡선을 도출하라 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재밌죠? 새롭게 필기할 때는 위아래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고 계신다면은 위아래 공간을 확보하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수익곡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꺾이는 형태라고 해요. 좀 더 티나게 해야겠다. 수익곡선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꺾여버리는 형태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탄력성이 1이고 여기도 가격 탄력성이 1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에서 총수익곡선과 한계수익곡선을 도출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총수익곡선을 그리고 싶으면은 어떤 함수가 필요하죠?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떤 함수가 필요합니까? 마지널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마지널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MR부터 끌어내 볼게요. 일일이 도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직선인 경우에만큼은 우리가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절편 똑같고 기울기가 2배가 되는 거 그리시면 되죠. 그죠? 따라서 일단은 절편 똑같고 기울기 2배가 되는 걸 그리려고 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있어요. 너무 그래프의 디테일을 신경 쓰지 맙시다.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가격 탄력성이 1인 좌표에서 MR 곡선은 반드시 가로축을 관통해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MR이 0이라는 것은 그 점에서는 산출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불변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위로 따라 올라간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은 반드시 1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교재에는 아마 대충 맞춰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직선인 수요 곡선의 중점이 그런 속성을 갖죠. 중점에서는 그 밑에 MR 곡선이 0으로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정보에 맞춰서 제대로 그린다면은 MR은 이 직선의 MR 곡선 여기를 반드시 관통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실 연장선 그어서 이렇게 저 어딘가 이게 바로 일단 기본적으로 MR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유효하냐면 위에 있는 수요 곡선이 유효할 때 아래에 있는 MR 곡선도 유효한 것입니다. 위에 수요 곡선에서 박스가 바뀌는 걸 MR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꺾여 있는 점으로 쭉 연장선을 그어주신 다음에 거기 만날 때까지 이렇게 MR을 이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오른쪽은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수요 곡선은 엄연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죠? 여기 오른쪽에 또 가격 탄력성이 1인 점이 있대요. 이 직선의 연장선에 이 수요곡선으로부터 MR을 끌어낼 때에는 또 이 점을 관통해야 되는데 왼쪽은 연장해서 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MR 위에 있는 건 이거 연장선 수요곡선이 아니고 다른 수요곡선이기 때문이죠. 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위에 있는 그 수요곡선이 유효할 때 아래쪽에 있는 MR 곡선도 유효한 것입니다. 예컨대 정부가 최저임금제 등을 통해서 확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최저임금 때문에 끊긴 그 수요곡선 아래에 있던 MR 곡선도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좀 비슷한 맥락으로 몇 가지가 또 이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논리입니다. 여기서부터 MR은 끝까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총수입 곡선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엄청 정밀하게 그릴 건 아니에요. 정밀하게 그릴 건 아닌데 사실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총수입 곡선은 일단은 MR이 제로인 왼쪽에서는 보세요. MR이 양수라는 건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그림 아직 완성 안 해요. 올라가는 영역이죠. 그죠? 근데 음수라면은 떨어져야죠. 근데 도로 양수가 됐으면 또 올라가야죠. 그리고 다시 제로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그 속성을 고려해서 정점이 두 군데 나온다만 제대로 찾으면 문제는 없어요. 여기에서 정점이 한번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이 교점에선 내려가다 말고 올라가는 영역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점이 나타나야 되는데 계산해 봐야 되는 문제라서 어떤 정점이 높은지는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또 정점을 찍고 또 떨어지는 형태가 바로 T, R 이제 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계성이 좀
탄탄하네요. 연계성이 웬만큼 탄탄하지 않고는 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 타입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조금 더 복잡해요. 조금 더 복잡한데 보시죠. 또 나란히 또 두 개를 그려서 또 친밀도를 높이는 게 좋겠습니다. QP 평면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꺾여 내려가다가 수평이에요. 꺾여 내려가다가 수평인 수유곡선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놈의 수유곡선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위한 문제죠, 사실. 자, 여기 이 P는 1인 점이 이제 왼쪽 위에 선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배우신 것처럼 어쨌든 나란히 그림을 그릴 것인데 일단은 이 밑으로 내려오는 점에서 MR 곡선은 반드시 이제 가로축을 관통해야 됩니다. 따라서 MR을 그려야 된다면은 절편 똑같이 맞추고 직선이니까 특별히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시면 되는데 어디까지만 유효해요?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유효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유효한 영역의 MR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오른쪽의 MR은요? 오른쪽의 MR은 수유 곡선이 수평이면 그게 MR 곡선이에요. 이미지로 따지자. 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2배가 돼야 되니까 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2배. 맞네요. 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2배가 되려면은 실제로 기울기가 지금 무한되면 2배 해도 무한되잖아요. 따라서 뭐 그렇게 이미지로 잡아도 이게 바로 MR이 됩니다. 색깔을 좀 쓸게요. 그래서 MR이라는 것은 이런 궤적에서 일단 MR이 달성되는 동시에 다시 한번 이렇게 평행하게 연결되는 MR 곡선이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정점을 찍어야 되고 여기까지는 내려가야 되고 이 오른쪽부터는 MR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상수이기 때문에 토탈 레베뉴가 일정하게 올라가야죠. Q가 올라가는 거하고 일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잘 봐요. MR이 상수이면 Q가 올라가는 비율과 총수입이 올라가는 비율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Q가 빨리 올라갑니까? 뭐 10 곱하기 Q가 빨리 올라갑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만약에 예컨대 MR이 수평이고 총수입을 그리라고 했으면은 원점에서 뻗는 직선으로 그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Q가 10% 증가했으면 총수입도 10% 증가했고 또 이제 2배 증가했으면 총수입도 2배 증가했고 원점에서 뻗는 직선이 나와야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만큼만 유효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이 선상에서 영역이 원점에서 뻗는 직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직선이 유효한 영역은 바로 이 구간뿐이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정말 신경 써야겠죠. MR 총수입이라는 건 끊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질지언정 중간에 끊기고 재출발하진 않아요. 끊겼다는 거는 돈을 뿌렸다는 거죠. 한강 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왼쪽 영역에서는 이 구간에선 올라가고 이 구간에선 떨어지는 게 맞는데 얘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떨어져서 만난 다음에 재출발하는 형태가 바로 총 수입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까다롭죠? 그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출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는 걸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계산을 통해서 조금 더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 기출에서까지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는 아직은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구두와 핸드백을 사용하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제 가죽을 Z0만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구두의 가격은 10, 핸드폰의 가격이 20이고 구두와 핸드백의 양은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건데 원이죠, 원. 그죠? 실제로 Z량이 고정되어 있는데 Z를 고정하게 되면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개수를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조금 다른 표현을 여기서도 쓰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어찌됐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고려했을 때 그 구두와 핸드백을 만드는데 이 원 궤적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제약 조건을 준 것 같습니다. 이건 충분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타원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 정도는 상식이에요, 상식.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된 상황을 보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내가 이 위에서는 비용이 똑같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Z0라는 가죽을 모두 사용됐다라고 전제한다면은
이제 이 기업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매출액 극대화입니다. 아니, 왜 매출액을 극대화합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비용이 불변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극대화하면은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Z0를 모두 소진한다라는 가정을 깔아주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현재 지금 이 위에 등 수익 곡선이라고 합시다. 등 수익 곡선. 등 수입 곡선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X 팔아먹고 Y 팔아먹고 각각의 가격이 얼마라면은 X는 10이고 Y는 20이라고 했죠. X는 10이고 Y는 20이다.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등수익 곡선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TR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얘가 극대화되면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풀이법을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앞으로의 과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 정도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림으로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일단은 수식을 세웁니다. 우리의 목표는 맥스 토탈 레베뉴죠. 그죠? 토탈 레베뉴인데 10x 플러스 20y.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은 저거예요. Z0라는 상수고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2. 그 궤적에서 가장 이윤이 극대화되는 좌표를 찾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기울기가 이제 얼마인 직선이죠.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 y만 놔두고 가로축 앞에 붙어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보내려면은 이 점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접해야 하더라가 목적이 되었다면 첫 번째 찾는 게 바로 이 궤적을 찾는 것입니다. 이 궤적이 바로 1개 조건이에요. 1개 조건이 이 궤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편의상 x, y를 몇 개 만들어야 되겠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1개 조건을 이렇게 기호화시킵니다. dx분의 dy 어디에서 z0를 모두 소진한다라는 사실상 내가 가능성 점에서. 두 번째는요. dx분의 dy 어디에서요? 바로 총수입을 의미하는 직선의 기울기. 이거 어떤 기호인지 아시겠죠? 이 평면에서 접선의 기울기 함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양자가 일치할 때 1개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느낌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건 일단 이거죠. 그죠? 얘는 dx분의 dy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식이 없는 게 이거죠. 그죠? 이 공식 있습니까? 불가능하진 않아요. 사실은 MRTS라는 방식을 써서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공식이 없는 테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함수 구하고 싶어요. 이거 함수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원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모두 마찬가지인 것이 가로축 변수로 전미분하시면 반드시 이 기호가 튀어나와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공식이 없는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됩니다. 공식이 없는 문제에서 이거 못 구해서 30점 날려먹으신 분들이 실제로 경험상 또 있었어요. 아니, 공식만 암기해 간 거지. MRS 공식 암기해 가고 MRTS 공식 암기해 가고 막상 그게 어떤 구조로 도출된 것인지는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공식이 없는 게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못 구했어요. 전혀 손도 못 댔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다시 박스를 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Z0 이퀄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가로축 변수로 전미분합니다. 가로축 변수로 전부 다 미분하면은 이거는 미분하면 0이죠. 왜냐하면 Z0는 상수이기 때문에 X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미분하면은 2X가 되는 것이죠. 그죠? 얘도 상수입니까? 얘가 바뀌었을 때 얘가 움직여야 되니까 상수가 아니죠. x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y의 제곱을 x로 미분할 때에는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자신의 변수를 미분할 때만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쓰기 위해서 분자와 분모에 dy를 똑같은 숫자 델타 값이니까 곱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미분할 수 있죠. 어떻게 하시면 돼? 플러스 2y. 그리고 뒤에 건요. 적으면 되지. dx분의 dy. 자, 이런 수식적 전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dx분의 dy였죠. 델타 값 나누고 곱하고 빼고 다 상관없어요. 따라서 넘긴 다음에 나눠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y분의 x.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필요한 정보는 마이너스 y분의 x였던 것이에요. 마이너스 y분의 x. 따라서 1개 조건은 이 x는 y입니다. y로 정리하면 조금 더 우리가 가독성은 높아지겠지만 상관없어요. 이 x는 y입니다. 이 x는 y라는 게 지금 뭐 그림상으로도 살짝 가파른 이 궤적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 재화를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Z0만큼의 가죽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생산 가능 곡선 있죠? 거기에 대입하셔서 X와 Y 하나씩 지워버리시고 정리하시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제약 조건에 대입하세요. 제약 조건에 대입하고 문자 하나씩 지우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곱하기 2니까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y를 대입해서 없애버릴까요? y를 대입해서 없애면은 z0는 x의 제곱 플러스 y를 교체를 하면은 4 곱하기 x의 제곱 맞습니까? 4 곱하기 x의 제곱 따라서 x 스타는 5분의 z0의 루트 씌운 거 y는 거기에 곱하기 2 한 거. 뭐 되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구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구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사실 제가 1순환쯤에 조금 길게 설명드릴 두 번째 방식인데 이제 맛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필기도 하셨습니까? 필요한 만큼? 라그랑잔 함수라는 게 있어요. 라그랑잔 함수라는 게 있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머릿속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공식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떠오르질 않습니다. 자, 요건 지금 일단 기계적으로 보세요. 기계적으로. 자, 이렇게 제약 조건이 존재하고 목적식이 존재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라그랑지안 함수라는 걸 도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1순환 때 할 거예요. 할 겁니다. 그대로 목적식을 똑같이 옮겨 적으세요. 10x 플러스 20y를 이제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잖아요. 맥스면은 여기다 이제 플러스 기호를 씁니다. 플러스 기호를 집어넣고요. 미니멈이면 마이너스를 넣어요. 마이너스를 넣고 람다라는 새로운 변수를 필요에 의해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 수식 중에서 한쪽으로 넘겨서 여기 적을 건데요. 한쪽으로 넘겨서 적을 건데 이왕이면은 개념상으로 절대 음수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넘겨주는 게 원칙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큰 상관은 없어요. 이거를 안 써서 얘네들이 실제로 적게 생산돼서 얘가 클 수는 있어도 얘가 지금 Z0일 때 오른쪽이 클 수는 없어요. 그죠? 만약에 실제로 쓸데없는 짓을 한다면은 구두와 핸드백을 덜 만들고 이제 Z를 남길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왼쪽이 클 수는 있어도 오른쪽이 클 수는 없습니다. 왼쪽이 클 수는 있어도 따라서 Z0 마이너스 X0 Y 제곱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그만이에요. 그 라그랑잔 함수를 극대화시키는데요. X, Y, 람다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추가시킵니다. 람다는 절대 구할 것이 아니에요. 큰 의미도 없습니다. 람다는 빌려온 변수일 뿐이에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3개로 늘어난 이상은 우리가 x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편미분한 값도 0으로 만들어주고 동시에 이제 y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편미분한 값도 0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동시에 람다로 편미분한 값도 0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람다를 소거하면은 방금 전 구한 거하고 똑같은 답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라그랑지안이라는 함수가 왜 저런 구조를 갖고 왜 저런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는 날까지 라그랑지안을 많이 쓰시게 될 것인데 이 방법만 익혀서 쓰시면 되고요. 1순환쯤에는 왜 그런지 이미지 정도는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내공을 절대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두 번째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편미분을 하는지는 본 수업에서 알아내셔야죠. 본 수업에서 전미분과 편미분하는 케이스는 이제 케이스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저 뒤쪽에 나오긴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뭐 과점 뭐 이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왜인지도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